안녕하세요.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좀 시황 관련해가지고 오늘 외국인이 조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긴 했죠. 네, 이거 관련해가지고 뭐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이거는 근데 틀릴 확률이 높아요. 솔직히 시황 예측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어차피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제 생각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는 일단 내년 정도까지는 내년 뭐 말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뭐 전반기 정도까지는 최소한 특별한 뭐 분쟁 이슈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혹은 뭐 우리나라가 북한이랑 치고 박는다거나 이런 좀 커다란 변수만 안 생기면은 일단 증시는 좀 그래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내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일단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. 거의 2조 4천억. 좀 많이 팔긴 했죠. 근데 이거 관련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지수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. 얘네들이 이제 월말이어가지고 오늘 안 그래도 MSCI 지수 편입도 있겠다. 뭐 그런 것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좀 지수가 안 좋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봐야 되는 포인트. 그래서 자 일단 봐야 되는 포인트는 외국인이 일단 여태까지 들어왔던 것 대비해서 다 팔진 않았어요. 외국인이 좀 연속성 있게 들어온 게 제 기준에는 이제 11월 5일 네, 1조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도 7천억, 8천억, 3천억, 1,600억, 8천억 이런 식으로 갖다 좀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왔죠. 그리고 이 외국인 매수 찍히는 거와 함께 코스피 이제 SK 하이닉스 11월 4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좀 많이 찍혔죠. 중간에 뭐 이런 자리도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비슷하게 11월 5일부터 외국인이 꽤 찍혔었습니다. 연속적으로. 그리고 팔기는 했으나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고 살 때는 또 많이 사고 오늘은 좀 많이 팔기는 했어요.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연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게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가 낮은 것도 있죠. 그래서 환차익 뭐 이런 거 개념도 있을 거고 뭐 이래저래 이유는 많겠지만 일단은 외국인 뭐 오늘 지수 편입 때문에 좀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반대로 갔다가 중장기적으로 지수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엄청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. 좀 조정을 살짝 준다거나 지수에서 뭐 좀 흔들어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년 정도까지는 좀 호황이지 않을까.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일단은 지금 환율이 상당히 낮아요. 환율이 상당히 낮고 두 번째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재테크, 우리나라뿐 아니라 결국 세계로 나가도 재테크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? 대표적인 재테크는 원래 부동산, 그리고 주식, 그다음에 뭐 경매 이런 거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부동산이랑 주식 여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 추가됐죠.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지금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졌어요. 뭐 전세난 일어나고 지금 난리도 아니죠. 그래서 부동산이 솔직히 우리나라 그 재테크 시장에서 좀 제일 크지 않았을까 자금상. 근데 얘가 막히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 선택지가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 요 두 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도박성이 있죠.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회사가 뭐 든든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갔다가 뭐 가치가 어느 정도 유형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물론 지금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뭐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점은 있겠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찌됐든 뭔가 좀 법적, 공인적으로 갖다 이걸 좀 인정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없어요.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지금 아직 뭔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거 오케이 자산가치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곳은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좀 제일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주식
지금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주식 시장에도 많아요. 동학개미 시절부터. 그러면서 부동산이 대출 같은 거 막히는 바람에 이제 정부에서 그 대출, 신용대출 뭐 막고 뭐 이런 거 좀 규제를 시작을 하죠. 또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는 더 있었고, 대출 같은 것도 조만간 제가 알기로는 다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엄청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대출 땡기실 분들 다 땡겼고,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땡겨서 유동 자금은 생겼는데 투자할 곳이 부동산은 안 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에 좀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, 자,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사고 싶은 주식이 뭘까요? 이거는 조금 갑자기 종목적으로 넘어가는데,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, 동학개미처럼 지금 부동산이 이번에 규제 당하면서 신용대출 막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재테크를 뭐든 해야 된다. 그래서 주식 붐이 분 거죠.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을 보세요. 이 거래 대금을 보면은 시장의 관심이 어떻게 추세가 쏠리고 있나를 대충 볼 수 있거든요. 자, 작년까지 이렇게 오다가 코스피 3월달 동학개미 운동부터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오늘 혹은 최근에 또 그 고점을 돌파를 했죠. 요런 모습. 코스닥도 똑같아요. 작년까지 평균 요 정도였다면은 지금 딱 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죠. 평상시 뭐 한 최근 10년 해서 거의 2배수로 터지고 있어요. 그만큼 주식시장에 유동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 아직 나가질 않았습니다. 왜냐면 나갈 곳이 없거든. 나가서 다른 곳에 갈 게 없어요. 그래서 주식시장에 몰려 있는데 이 와중에 부동산 규제되고 신용대출 막히고 그러면은 저는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밖에 없지 않나 현실적으로. 그래서 여기서 또 내년에도 지금 이런 활활장, 지금 안 그래도 막 상승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승장 맞아요. 맞죠. 3월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거의 우상향이에요. 뭐 횡보장 조정이 중간중간 있긴 했으나 그 조정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기간도 짧았습니다. 민다 싶으면은 그거 여지없이 고점 돌파해주고 민다 싶었더니 여기 또 돌파했어요. 그만큼 지금 강한 장세고, 자, 이런 걸 보면서 신규 개인들이 또 들어오겠죠. 그러면은 자, 여기서는 그 신규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를 생각하면 돼요.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위주로. 내가 주식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걸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다 있을 텐데, 뭐 처음부터 막 잡주를 살 생각은 안 하셨겠죠. 솔직히 뭐 이제 사람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뭐 100명 있으면 그 중에 90명은 대기업인데 특히 안 망할 것 같은 유명한 기업들, 이런 걸 사면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시작을 하진 않았는데 대부분 동학개미 운동 때 동학개미들이 들어온 게 삼성전자였죠. 대표적인 종목이. 그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갖다가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, 그 자금들이 어디에 쏠릴까 생각을 하면은 잡주, 이런 테마주, 세력주도 있겠지만 각 분야에 좀 대기업인 애들, 이런 애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게 이미 지금 나오기도 했어요. 삼성전자, 아주 대표적인 삼성전자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?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이 회사는 안 망해. 얘가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하고 있을 거야. 절대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베이스가 깔리죠. 그래서 삼성전자, 얘가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어요. 액면 분할해서 옛날에 막 비싸던 100만원 단위 종목이 5만원 단위로 내려왔는데 또 신고가를 돌파를 했죠. 코스피 종목이고, 자, 셀트리온, 바이오주에서 우리나라 실적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1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를 한 번 했다가 다시 좀 밑으로 내려왔지만 또 올라가고 있어요. 거래량
최근에 제일 터지고. 자, 그러면은 삼성, 셀트리온,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볼까요?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도 지금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얘도 좀 많이 올라왔네요. 정고점이 86만원이고 상당히 높죠? 이런 모습. 그리고 뭐가 있을까? 대기업. 네이버, 카카오? 카카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시원하게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긴 했으나 또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. 외국인 수급도 최근 한 달 순매수가 상당히 찍혀있네요. 그러면 카카오 생각하면은 네이버도 있겠죠. 네이버는 순매수는 조금 많이 빠지네요. 얘는. 그리고 삼성전자, 카카오, 네이버 대표적인 거. LG화학. 지금 전기차는 워낙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니까 LG화학도, 자, LG화학 외국인 순매수 보이세요? 엄청 많죠? 날마다 사고 있어요. 그러면서 얘도 신고가고, 최근 삼성 SDI도 신고가. 외국인이 오늘은 좀 많이 팔았으나 그래도 순매수가 많이 찍혀 있어요. 얘도 신고가고. 이런 식으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, 우리나라에 있는 유동성 자금들이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주식 아니면 비트코인인데 주식 쪽으로 좀 아무래도 근거가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그냥 평상시에 적금만 드시던 분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거, 동학개미 운동이었죠. 그리고 그게 지금 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우리나라 분위기상 재테크를 안 하면은 멍청하다. 그러면서 지금 주식이 날마다 오르는 상승장을 지금 3월부터 거의 7개월, 8개월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뉴스에도 날마다 코스피 신고가 막 이런 거 가나 뭐 몇천 간다 이런 뉴스 나오고 삼성전자 신고가 갱신, 그 다음에 또 갱신, LG화학 신고가 이런 게 뉴스에 슬쩍슬쩍 나오면서 그걸 보는 사람들 사야 되는 거 아닌가? 근데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뭐 기업 가치 같은 거 제대로 완전 분석을 하면서 들어올까요? 그것보다는 그냥 와 저거 올라가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놓치면은 기회 놓칠 것 같은데 라고 들어올 것 같고, 그런 분들이 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봐요. 이거 하면은 수익은 나겠지 최소한. 대기업, 특히 안 망할 것 같은 유명한 기업들, 이런 기업들에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내일 뭐 현대차도 있겠구나. 현대차도 있겠네요. 현대차 한번 볼까? 현대차도 저는 지금 본지 좀 돼서 현대차도 차트는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하네요. 이런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데, 이런 식으로 갔다가 좀 아주 유명한 국내 기업들이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조심스럽게. 대신에 이거는 동학개미 분들이 좀 계속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겠죠. 그러면서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오늘 팔았던 외국인, 특히 뭐 지금 코스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코스닥은 들어오다 말았다 하는데 코스닥은 아직은 지금 수급 주체가 외국인 기관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코스피 위주, 오늘 이게 억이니까 2.4조 팔았는데 요게 몇 일 정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혹시라도 뭐 연말까지는 12월 9일인가가 일단 그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. 12월 9일인가? 저 언제지? 옵션 만기가 12월 10일이네요. 이거 10일까지는 뭐 좀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, 아무튼 이 옵션 만기 눈앞에 두고서 외국인이 저거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, 혹은 그 전에도 연속성 있게 들어오면은 좀 따뜻한 연말이랑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. 연말 연초가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낮겠다. 외국인들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, 오늘 좀 팔기는 했으나 이게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때문인지
이런 거는 몰라요. 오늘 조금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아직 상 금액이 더 많고 연속성이 상당히 좋았어요. 11월 5일부터 거의 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 진짜 오랜만이거든요. 거의 근 한 달 동안 순매수 계속 때린 거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매도 물량은 나왔지만 몇 일 동안 외국인 좀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얘네들이 지금 지수 견인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. 코스피는. 대형주들이 다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. 그 신고가 갱신을 얘네들이 만들어냈습니다. 삼성전자, LG화학 등등. 물론 이제 섹터별 호재도 있었겠지만 뭐 셀트리온도 있었고, 그래가지고 그런 거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 요거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중장기적으로는 동학 개미분들처럼 지금 시장에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유동 자금은 진짜 많아요. 뉴스 막 유동성 자금 뭐 65조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있는데, 그런 자금들이 부동산은 못 가니까 끽해봐야 갈 곳 요거 두 개입니다. 아니면은 적금인데 지금 분위기상 현금 들고 있으면은 바보 같은 느낌이죠. 주식 뭐 날마다 신고가 갱신한다고 하고, 삼성전자 신고가, 뭐 나스닥 다우 신고가 3만 돌파, 이런 뉴스들이 날마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이 조바심,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. 그러면서 외국인은 환율도 낮겠다 신나게 사재 끼고 있고, 그래서 외국인 연속성과 이게 좀 지속이 되면은 새로운 유동 자금들이 계속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, 그 자금들이 들어올 법한 거는 제 생각에는 유명한 안 망할 것 같은 대기업들, 그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중장기적인 제 생각, 그냥 시황에 대한 생각이고, 당연히 시황은 틀릴 확률이 좀 높기는 해요. 이거는 그냥 좀 개인 생각이니까 그냥 반 재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